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초대 손님으로 이동욱 경기도 의사회 회장님 모셨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정부가 지난 보궐선거가 끝난 뒤에 갑자기 이제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의사 확대를 들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상당히 좀 뜬금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타이밍상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강서 구청장 선거가 여당이 좀 참패를 해버렸죠. 예. 여당이 참패를 하면서 갑자기 이제 국면을 전환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한테 관심을 좀 돌리고 여러 가지 뭐 여권의 책임론, 심지어는 뭐 윤석열 대통령 책임론까지 많이 불거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의대 정원 문제를 저는 이제 국면 전환용으로 갑자기 여당에서 들고 나온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처음에는 이제 윤 대통령한테 이제 강서구청장 선거가 끝나고 나서 지지율도 좀 떨어지고 하니까 이제 윤 대통령이 직접 이런 것을 발표하면서 뭔가 지지율도 좀 회복하고 이런 것을 하시려다가 뭐 그런 의도라고 봅니다. 자,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직접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정원하는 숫자도 발표하려다가 나중에는 또 그렇게 가는 것이 자기들이 봤을 때도 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기가 빠지고 숫자도 뭐 꼭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현재 돌아가는 것을 보면 지금 1000명 이상 늘린다라는 것은 기정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의대 정원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한 300명에서 500명 선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의사 파업 사태를 불렀죠. 300명, 500명 선에서. 그러다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좀 스타일이 좀 확 지르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좌파 밑에 이제 관료들하고 좌파 학자들, 뭐 문재인 때 있던 이런 사람들이 의대 정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시그널을 보고를 올리니까 의대 정원은 그냥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좋은 거다. 좋은 거면 왕창 해야지 뭘 찔끔해. 그러면서 1000명 이상 해라. 뭐 그러다가 한때는 3000명까지 갔습니다. 의대 정원을 3000명 이상 정원해라. 이러다가 강력한 이제 또 여러 가지 반대적인 여론이나 이런 걸 이제 경험하면서 윤 대통령은 한 발이 빠졌죠. 지금은 아마 뭐 한 500명 선 그 정도 얘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근데 이 정권이 보니까 지금 이 숙련 노동자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조선업 조선소에 일하는 그 용접이라든지 페인트 하는 그라인더 하는 이런 노동자들 외노자들을 작년에 이제 2000명이었는데 그전에는 300명이었어요. 작년에 300명을 2000명으로 7배 늘리더니 올해는 2000명에서 35,000명으로 17.5배를 늘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용접工, 외노자 용접工을 갖다가 데려와 갖고 지금 17.5배를 늘려서 한국 사람 대신에 그 사람들 다 일을 시키고자 하더니만 이제 의사들을 왕창 늘린다는데 일단 이 의사들 정원 숫자가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정원이 사실상 부족해서 지방의대나 이런 데 좀 늘리라 해도 정부가 꽉 쥐고 앉아가지고 의대 정원을 강력하게 통제한 게 아닙니까? 수십 년 동안 그래왔죠. 그런데 이번에 저렇게 이제 뭐 3000명까지도 늘릴 수 있다면 앞으로도 의대 정원이 일단 한번 늘어나기 시작하면 감당 불가로 늘지 않겠습니까? 의대 정원 얘기가 왜 나왔는지를 우리가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의대 정원 얘기가 갑자기 나온 이유가 이제 필수 의료가 무너졌다. 대한민국의 필수 의료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쉽게 이해를 하자면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거를 필수 의료라 그러고 생명하고 직결되지 않은 걸 비필수 의료라 그러는데 그럼 필수 의료는 뭐냐? 응급실, 중환자실, 갑자기 쓰러졌을 때 뭐 뇌수술을 한다든지 뇌출혈이 일어났을 때 뇌수술 이런 건 필수 의료죠. 뭐 흉부외과, 뭐 소아과 이런 거는 이제 필수 의료인데 뭐 강남에서 피부에서 점 뺀다, 레이저 뭐 맞는다 이런 거는 뭐 안 한다고 죽는 게 아니니까 비필수 의료인데 지금 필수 의료의 응급실 뺑뺑이 현상이라든지 응급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몇 달씩 대기해야 되는 뭐 이런 이제 필수 의료의 붕괴 현상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게 지금 한 20년째 지속되고 있는데 점점 갈수록 더 악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난 10년 동안 의사 숫자가 지금 대한민국의 의사 증가 속도는 OECD 최고 수준입니다.
증가 속도는. 증가 속도. 이제 그러니까 인구 1000명당 의사 숫자를 주로 이제 정원하는 좌파 쪽에서 얘기를 하는데 인구 1000명당 대한민국이 2.4명입니다. 의사가. 예. 근데 일본이 인구 1000명당 2.4명입니다. 근데 OECD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게 일본하고 한국입니다. 근데 지금 스페인하고 이탈리아가 얼마냐 하면은 인구 1000명당 4.8명입니다. 우리나라의 2배입니다. 스페인하고 이탈리아가. 근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 국가 의료가 완전히 붕괴되고 국민들이 의료 재앙을 경험했던 나라가 이탈리아입니다. 네. 스페인이고. 스페인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나라보다 의사 숫자가 2배나 되는데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그나마 의료가 탄탄하게 유지가 되는데 2배나 더 늘렀는데 왜 그러냐? OECD 평균이라는 게 허상이라는 거죠.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의사 숫자가 인구 1000명당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냐 하면 쿠바입니다. 쿠바가 그러니까 쿠바는 의사는 엄청나게 많은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죠. 누가 쿠바 가서 진료 받습니까? 그러니까 인구 1000명당 2.4명. 그러니까 국민들이 거기에 선동되면 안 되는 게 OECD 평균은 인구 1000명당 3.6명이니까 의사가 부족하네. 늘려야 되겠네. 이런 숫자 노름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고 실제로 OECD에서 인구 1000명당 의사가 많은 그 국가에서 그 많은 나라에서 대한민국에 수술 받으러 옵니다. 그 나라가 의사가 그렇게 많고 시스템이 잘 돼 있으면은 그 나라에서 받지. 우리나라 국민들도 외국에 나갔을 때 제일 불편한 게 병원 가기가 불편하다 그러고 해외 교포들조차도 아프면은 국적까지 포기하면서 한국을 귀국하는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이 현상을 보고 그러죠. 반에서 공부 1등하는 학생이 왜 꼴찌하는 학생의 시스템을 받아들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무조건 의사를 늘리면 좋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굉장히 허상이고 의사를 왕창 늘려봤던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나 쿠바 같은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의료가 완전히 붕괴되는 현상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거는 늘려서 믿어봐야 본전인 그런 정책이 아니고 굉장히 부작용이 심각하다. 실제 영국 문화권 그러니까 영국이나 호주나 캐나다 같은 영식민지 국가들 보면 내셔널 헬스케어라고 그 이제 국가가 이제 의료를 무료로 한다 이러면서 거기 보면 인도, 파키스탄, 아프리카 출신들이 의사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의사 많은 것도 그게 또 영국이나 이런 이 문화권에 있는 나라들이 의료 수준이 굉장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떨어지죠. 네,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리 의료등이 또 한편으로 이렇게 커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에서 의사 숫자를 단순 비교해서 적용하는 거는 이건 옳은 논리가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의사 숫자에 대한 이미 우리나라에서 입증된 게 지금 대한민국이 의사 증가 속도는 OECD 최고 수준인데요. 의과대학이 많다는 거죠. 지금 인구는 또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0.7%밖에 안 되고 0.7밖에 안 되고. 그래서 지난 10년간 지금 현재 의대 정원을 유지해도 의사가 30%가 증가했습니다. 현업 의사가 10년 만에. 그럼 10만 명이던 의사가 13만 명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의사가 3만 명이 증가했으면은 그 3만 명이 증가했는데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비유를 하자면 낙도에 근무 환경이 열악한 낙도에 교사가 없다고 교대 정원을 2배 늘려봤자 3배 늘려봤자 낙도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낙도로 가지 않죠. 그러면 낙도의 교사 문제 해결하려면 낙도에 갔다 오면 교장으로 승진을 시켜준다든지 근무 조건을 좀 좋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교대 정원 2배 3배 늘리면 서울의 경쟁만 높아지고 이런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정권마다 의사 늘리는 부분에 대한 유혹을 가지고 있는데 몇 년 전에 전공의들 파업이 난리 났을 때 보면 그때도 공공의대 설치하는 거. 그렇죠. 또 그런 공공의사제도 도입하는 문제를 가지고 또 지역의대라고 하면서 호남에 의대가 없다라고 또 거기 만든다. 그때도 그거 밀어붙이다가 그 난리 났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공의대라는 게 뭡니까? 근무 환경이 열악한 의료 분야, 필수 의료 분야. 그 분야의 의사들이 필수 의료를 왜 기피하느냐? 의사들이 다 의대 졸업하면 머리가 똑똑한데 기피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근무 시간이 너무 길고 일주일 내내 집에 못 가고 그 다음에 월급은 비필수 의사보다 훨씬 적으니까. 그럼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미국은
필수과 의사들, 특히 신경외과 뭐 뇌 수술을 한다든지 심장 수술을 하는 의사들이 월급이 최고 수준입니다. 어마어마하더래요. 최고 수준이고 그 다음에 근무 시간도 딱 그냥 주 50시간 딱 하면은 쉬러 갑니다. 가족들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아산병원에서 흉부외과 교수가 사표냈습니다. 얼마 전에. 왜 사표냈냐 하니까 나이가 60 됐는데 새벽 2시고 3시고 계속 콜이 오니까 이게 무슨 자다가 깨다가 5분 대기조도 아니고 이거 도저히 사람이 못할 짓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단순하게 개인의 희생에만 호소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워라밸과 근무 환경 개선이 돼야지 필수 의료 분야로 인력이 가는 거지. 근무 환경 개선 안 하고 공공의사를 뽑겠다. 그러니까 공공의사는 뭡니까? 유력한 정치인이 꽁수로 자기 자식 성적 안 되는데 의사 만들거나 아니면은 성적 안 되는 학생 유혹해가지고 너 평생 새우잡이처럼 노동력 착취 당할래? 그러면 어차피 성적 안 돼서 의사 안 되는 사람은 아쉬운 마음에 어린 그 마음을 이용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그러면 아마 돈 100만 원, 200만 원 준다면 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국가나 성인이 그런 걸 하면 안 되듯이 어린 철없는 학생한테 너 의사 시켜줄 테니까 나중에 20년, 30년 그냥 집에도 못 가고 그냥 노동력 착취 당할래? 그러면 그게 나중에는 인권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 호남에 그 어딥니까? 문 닫은 의대. 예, 서남의대죠. 예. 서남의 그때 그 자리에 공공의대를 만든다면서 그때 나왔던 게 뭔가 하면 거기만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를 만들 때 몇 개 도에 공공의대를 만들면서 공공의대는 도지사가 입학의 추천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놈의 의대생을 뽑는데 추천으로 이렇게 도지사가 권한을 가지고 뽑냐. 그러니까 결국 그때도 보면 의사라는 이런 어떤 타이틀과 또 그걸 갖다 대지 못하는 그 좁은 문 그런 부분을 돌파하기 위해서 편법으로 그런 공공의대라는 걸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수백 명의 이상한 의사들을 만들려고 지금 그렇게 시도했던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웃기는 게 정치인들이 각 분야를 다 망치고 있는데 의대 정원은 100년지 되겠는데 이거를 국면 전환용으로 사용한다는 자체도 말이 안 되고 또 각 국회의원들은 동상이몽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도, 경상도 이런 데 있는 국회의원은 자기 지역의 의대를 유치만 하면 그 사람은 아마 20년 국회의원 할 겁니다. 지금 이제 그런 신설 의대라는 말을 최근에도 복지부 장관이 언급을 했는데 내막적으로는 경북 안동 제가 듣기로는 뭐 전라도 이런 데 이미 자기들끼리 짬짬이가 돼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안동에다가 의대를 만든다.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교육도 양질이 돼야 되는데 그 어떻게 인프라를 구축할 건지 그 교수도 확보해야 되고 시설도 확보해야 되는데 그 낙후된 안동 지역에 의대를 만들어 가지고 갑자기 어떻게 의대 하나 만드는 게 그냥 뭐 무슨 뭐 빵 하나 만들듯이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치 논리로 생각하는 정치인들과 무책임한 어떤 그런 정권들이 계속 이제 무리한 수를 두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의사협회나 그 기존의 뭐 의사들 단체는 이 부분에 다 반대는 강하게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정부가 의사들의 반대를 좀 우습게 여기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의사협회가 지금 그 경기도 의사회장님 계시지만 그 의사협회가 정권에 의해서 지난번에 그 전공의 투쟁 때 보면 그때 의사협회 회장하던 양반, 저도 아는 양반인데 이 처리 과정이 그렇죠. 명확하지가 못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뒤부터 정부가 의사 단체란 이 인텔리 한국 최고의 전문적인 인텔리 단체를 보기를 좀 우습게 여기는 경향도 좀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도 정부가 상당히 좀 의사 단체가 뭐 스스로 좀 자초한 면도 있고 제가 보기는 말씀하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러면서 이제 의사는 국면 전환용으로 그냥 써도 괜찮은 분야다. 왜냐하면 조금 건드리면 난리 나는 분야는 건들기가 좀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뭐 호구라는 이런 표현 그러니까 좀 뭐 툭 하면은 이쪽 관련된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해가지고 뭔가 좀 포퓰리즘 정책을 해보려는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도 뭐 젊은 의사들 한 100명 그 도청에서 하는 강의를 제가 갔다 왔는데 그분들한테 그 젊은 의사들 20대 30대한테 그랬습니다. 당신들의 미래인데 어떻게 이렇게 무관심하고
패배적으로 이렇게 있을 수 있느냐. 적극적으로 정말 나라도 잘못되고 본인들의 미래도 잘못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이제 얘기를 했었죠. 저는 또 다른 측면에서 이번 사태에 좀 불순한 저희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네. 그 뭔가 하면 이번에 그 의사 정원 확대를 말하기 직전에 네. 입시제도 개편을 갖다가 정부가 발표했거든요. 네. 2028년에. 네. 근데 거기에 핵심이 이제 내신 등급을 뭐 5개로 줄이면서 네. 그래서 의대 이제 이런 부분에 가기 좋게 이제 네. 이 특목고 이런 부분에 유리하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직후에 이제 네. 의대 정원을 확대시킨다니까 네. 네. 지금 한국의 강남이고 상류층 자제들은 지금 의사라는 이 좁은 문, 이 숫자를 늘리는데 혈안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네, 의대를 못 그렇죠. 가서 의대 갈 때까지 재수하고 그렇죠. 모든 의대를 다 채우고 그 다음에 서울대 뭐 다른 과들이 그렇죠. 시작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마당에 이게 순식간에 1000명 정도 늘어난다 하면 그야말로 지금 난리가 날 일이라. 그래서 지금 강남에 보면 학원들 뭐 초등학교 의대생 반이 만들어지고 지금 난리가 났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의 기득권들이 의대를 보내려고 조국 딸내미 그 어떻게 하는가를 우리가 봐왔지 않습니까? 온갖 편법을 다 써서 의대 보내려고 혈안이 되고 있고 얼마 전에 뭐 통계해 보니까 변호사 월급이 의사 4분의 1밖에 안 된다. 이제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좀 이 기득권적 입장에서 이 좀 반영이 돼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표적인 사례가 의전원이죠. 의전원. 의전원이 있다가 지금 다 없어졌습니다. 네, 노무현 때 없어졌죠. 만들었다가 네. 그 당시에 이제 학생들이 피해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뭐 의과대학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나중에는 이제 다른데 이렇게 졸업해서 조국이 딸 같은 사람 뭐 이 의전원이죠. 의전원이 뭐 다 편법으로 이낙연 아들도 의전원입니다. 예. 다 부산 의전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당히 저는 의전원 입시의 비리가 많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국이가 억울하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왜 나만 잡느냐. 그러니까 이제 의전원이 그 당시에 추진을 하면서 기초의학을 발달시킨다. 뭐 이런 명분으로 의전원을 막 대한민국의 의과대를 다 없애고 의전원을 다 바꿨습니다. 그런데 철저한 실패한 정책이 돼서 지금 의전은 다 없어졌죠. 다 없어졌는데 의전은 그 정말 국민들한테 피눈물 나게 했던 부유층 자제들만 갈 수 있고 일반 서민들은 의전원의 학비를 어떻게 됩니까? 그다음에 그 의전원 입학한 나이가 27살씩 되는데 그때 누가 부모가 서포트해 잘 사는 1%, 2% 이런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의대 가는 폭이 굉장히 넓어졌고 의전원 입학생들이 의대 입학생들보다 성적이 훨씬 떨어집니다. 그 편법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좀 서민들 자제들이 의과대학을 가지 못하는 불행한 시기를 겪었는데 거기에 대한 정책 실패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뭐 감방을 보내든지 뭐 사형을 시키든지 좀 그런 걸 했어야 되는데 피눈물 흘린 국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의전은 정책 위반했던 공무원 아무도 책임을 묻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문제다. 예, 이런 대사회적 혼란과 질적 저하, 그다음에 비리, 온갖 비리가 다 입시 비리에 그 운영이 됐는데 그런데 이런 짓거리를 하고도 아직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저는 이낙연 씨 아들도 조국이처럼 조사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도. 그것도 뭐 이야기들이 좀 많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벌들이 노무현 때부터 비롯해서 지속적으로 그 원격 의료를 추진하려고 지금 해왔던 거 아닙니까? 우리 당은 원격 의료에 대해서 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반대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이제 원격 의료를 이제 보편화해서 밀어붙이려고 하면 그 이 화상을 보고 이제 하루 종일 상담만 해주는 뭐 수술하다 와서 상담해주고 이건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상담만 전문으로 하는 값싼 페이닥터들 월급 받는 의사들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지금 현재 있는 의사 수로는 이 값싼 페이닥터들이 양산이 안 된다. 그래서 의사들을 갖다가 과잉 공급을 해놓고 나면 결국은 이제 백수 의사 비슷한 사람들이 나타나면 그걸 다 흡수해서 이제 원격 의료상으로 상담 전문 의사로 이렇게 가자라는 그런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도 지금 제가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의대 정원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주장하는 워딩이
낙수 효과잖아요. 낙수 네. 효과. 떨어질 낙자의 물수자인데 네. 의사를 많이 양산해 놓으면은 이게 갈 데가 없는 물이 여기저기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오갈 데 없는 사람이 국민 생명을 살려야 되는 뇌수술, 심장수술하는 낙수 의사가 돼서 필수 의료를 담당하게 될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뭐 값싼 인력에 각종 이상한 곳에 의사들이 스며들 것이다. 근데 이 자체가 전 세계에서 의사 숫자가 가장 많은 쿠바와 같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의사들의 뭐 이기주의다, 뭐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워버리죠. 좌파들은 항상 뭐 갈라치기라고 그러잖아요. 국민하고 의사하고 갈라치기해서, 그거는 뭐 일단은 의사는 무조건 어떻게 국민하고 이제 반대되는 입장이야. 이런 식으로 갈라치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역사나 그 다음에 다른 나라의 경우에서 다 입증된 겁니다. 의사 수를 왕창 늘려봤던 다른 나라에서 입증이 된 거고, 지난 10년간 대한민국에서 30% 의사 숫자를 늘려봤더니 필수 의료 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더라. 이런 현상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낙수 효과를 바란다는 거는, 그러면 저질 의사들이 뭐 원격으로 진료를 해줘도 되고, 뭐 저질 의사들이 하면은 그 국민의 신체를 담당하는 건데 질 관리라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텔레비전 하나 만들어도 질 관리가 필요한 거지, 텔레비전을 많이 만드는 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게. 그래서 정부가 일단 전체 의료의 질을 떨어뜨려서 의료를 그러니까 질이 높은 고급 의료는 부자들만 받고 나머지 이제 대중들은 다 저질 의료로 몰고 가려고 이러는 것인지, 저희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국민들은 그것도 모르고 정부의 선동에 따라서 의사 숫자가 늘어나면 필수 의료가 그것이 이제 전부 중원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2부에 계속하겠습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문이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싼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